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상태의 등기부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걸려 있다. 그러면 채권이 이미 골마서 등기부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거는 바로 해제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압류, 우리 재산, 그러니까 재산 중에서도 돈에 관한 걸로, 채권에 관한 걸로 압류를 건 거고요. 가처분은 동전, 그러니까 돈 외에 다른 권리 혹은 동산 혹은 다른 권리에 기해서 압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가압류, 그리고 이 가압류가 넘어가서 진짜 본 압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권한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을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원래 만기가 되면은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점유를 이전해 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 돈을 못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유를 눌러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못 줘요. 그러면 기한을 주고 계속 통지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근데 안 됐다. 그럼 법원 가서 찍는 겁니다. 이 권한에 기해서. 그래서 보증보험을 받기 전에는 무조건 이 단계를 걸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후에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지급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근저당이 너무 잔뜩 껴있다. 이거는 유의사항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액 대비 너무 잔뜩 껴있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근저당이 우리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들 중에 가장 흔하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볼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매매할 때도 가장 많이 보는 권리이기도 하고 가장 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근저당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일단 근이라는 자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당권이랑 근저당권이랑 완전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은 금액이 딱 특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당은 그냥 말 그대로 뭘 저당 잡혔다 하면은 그 금액이 딱 특정이 돼 있는데 우리 근저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자의 뜻은 뿌리 근자지만 그냥 근사치 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근저당을 잡으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단어로 정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원금의 120% 혹은 뭐 어디는 130%, 최고 140%까지도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금보다 20%, 30%, 40%까지 이 근저당권자가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원금이라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소송을 가야 되거나 재반 비용이나 이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을 주의하셔야 될 게 다 갚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저당이 다 갚았으니까 지금 빵원이니까 상관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게 근저당은 말소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초반부에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통장 같다고 했죠. 원금이 0원이어도요. 현재 잔액 사실이 0원이어도 그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이 말소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0원까지 해도 말소 안 하면 끝까지 다시 마통처럼 1억을 땡겨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통 같다는 거기 때문에 말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면 원금이 0원이다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말소 조건을 꼭 넣으시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준 권리가 소멸이 안 되면 끝까지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이 있어요. 근저당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라는 건 설정자가 있고 권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자, 베풀 설자를 써서 근저당을 하게끔 설정해줬다라고 해서 이제 흔히 채무자를 설정자라고 하고 근저당 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집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은행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근저당 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근저당 권자에 기해서 경매한다. 뭐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 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하는 비용이 있어요. 설정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0.6에서 0.7%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보통은 우리 은행에서 돈을 제공을 할 때 이 비용을 떼고 지급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라는 게 한자 용어로 보면 뿌리 근에 막을 저에 마땅당이라고 해서 원래는 임의적 담보물의 처분을 막는다라는 의미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기록을 등기부에 남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계약을 하는데 근저당을 다 원금 다 갚았으니까 이건 말소 안 해도 돼요 라고 한다면 다 갚으셨으니까 말소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금 다 갚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채권 최고액이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근저당이 한 1억인데 근저당이 한 5천까지만 되면 안정권이 접어들겠어요. 그러면 다 말소를 해주기 어렵다면 감액 등기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에서
5천만 원만 지금 현재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등기부를 마통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땡길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액 등기를 하면 그 권한이 5천만 원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